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신촌파고다 종결토익의 제이미호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6월 28일 정기토익을 대비해서 적중특강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파고다 홈페이지에 가서 일단 문제팩을 다운을 받으시고 그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한번 풀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시고 또 알고 있는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거는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학생들을 제가 문제를 풀어봤을 때 조금 실수가 많이 나왔던 그런 문제들을 준비를 했어요. 특별히 구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실수가 났던 문제들을 준비했으니까요. 처음부터까지 여러분께서 잘 시청을 해주시고 그리고 6월 28일 시험에 잘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가 학생들이 좀 많이 헷갈리는 그런 대명사 문제가 되겠는데요. 일단 A, B, C, D 항상 우리는 보기를 먼저 보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해석으로 먼저 들어가기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whoever 누구든지 anybody 누구나 또는 all은 전체 그 다음에 someone도 누구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석을 해봤자 사실은 별로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A, B, C, D를 보실 때 만약에 이렇게 WH라고 생긴 애가 들어가면 이거는 접속사가 필요한 문제인가? 그래서 구조를 보는 문제인가? 요걸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WH가 들어가는 건 보통 접속사 기능이 되기 때문에 무엇을 판단하셔야 된다? 이 구조를 보는데 구조는 가장 기본적으로 동사의 개수를 판단하는 게 구조 분석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면 항상 동사의 수에서 하나를 뺀 것이 접속사의 수가 되겠죠? 그러면 동사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 문장 안에는 적어도 접속사가 한 개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따라서 뜻은 다 같지만 여기는 whoever를 찍어줘야 얘가 이렇게 접속사 기능을 해서 동사 두 개를 연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whoever가 나오면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고 얘가 만약에 잘 안 들어오면 얘를 anyone who 정도로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문법이 anyone이 들어갔기 때문에 보통은 선행에 해당하는 선행사의 명사가 앞에 나오지 않고 그리고 뒤에는 who로 끝났기 때문에 뒤에는 동사가 바로 연결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이렇게 하는 사람 누구든지 이렇게 하는 누구나 이 정도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whoever 바로 이렇게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의 문제는요. 지금 보시면 똑같이 A, B, C, D 지금 제가 대명사를 준비를 했는데 이것도 학생들이 많이 실수했었던 그런 문제가 됩니다. 이것도 해석은 다 비슷해요. anyone은 뭐 누구나고 they는 그들은, every는 모든인 것 같고 그 다음에 those도 뭐뭐 하는 사람들 누구나 해석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역시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보시면 우리가 아까처럼 동사 개수를 잡아보면 여기가 지금 have 하나 뒤에가 are 하나 이렇게 있기 때문에 동사가 두 개라서 우리는 접속사가 필요하고 이미 WH 접속사가 나왔죠. 그럼 더 이상 접속사 기능은 필요 없습니다. 물론 보기에도 없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동사를 묶어 이렇게 구조를 묶어 주셔서 이 부분이 진짜 주어고 메인 동사는 are이고 이렇게 큰 구조를 잡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조는 잡았으니까 이제 A, B, C, D를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왜 이거는 정답이고 이거는 왜 정답이 아닌지를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보시면 they가 주어 자리니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every 모든인가? 막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아닌 것부터 제껴볼게요. 일단 첫 번째 every를 보시면 every는 한국말로는 모든이에요. 그죠? 근데 every는 여러분 형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혼자서는 절대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단독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every랑 또 같이 가는 게 other 같은 애들이죠. 얘도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뒤에다가 반드시 명사를 붙여줘야 얘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의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very는 일단 주어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얘는 제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뭘 제낄까 한번 봤더니 우리가 they를 제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they는 물론 주어 자리 들어갈 수 있는데요. they는 우리가 그들은 이렇게 해서 딱 앞에 나오는 복수명사를 받아주는 지시대명사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어떤 뉘앙스냐면 이렇게 그냥 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 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걔네들은 되게 착해. 그러면 제가 걔네들은 이라고 하면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내 친구들을 만났으니까 그 친구들이 착했다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they를 지칭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they라고 하는 건 앞에 딱 정확하게 지칭하는 그 복수명사들이 일단 나와줘서 그거를 그대로 바로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결론은 뭐냐면 따라서 이렇게 뒤에서 구체적으로 막 설명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이 중에서 who를 붙여서 이렇게 한 걔네들이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요새는 그 얘기를 해줄 때 보통 those라는 거를 활용해서 those who 이런 식으로 써줘서 말을 한다는 거겠죠. 예, 요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who가 붙는 건 결론적으로 anyone이나 those 이 두 개 중에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석을 보시면요. anyone은 이렇게 하는 누구나 누구든지이고 those는 보통 해석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해석이 헷갈려. 보시면 일하는 사람들, 일하는 누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those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those 뒤에는 복수 형태로 존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복수 동사가 온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anyone은 누구나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사람 누구나 오세요. 근데 이 누구나는 솔직히 한 명이 올지 두 명이 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nyone이 들어가는 거는 단수 동사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nyone은 단수, those는 복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have가 벌써 복수죠. 그렇기 때문에 those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해석이 비슷하지만 대명사 여러분이 헷갈렸던 것들을 일단 두 개에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자, 우리는 바로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을 한번 보시면 네. 지금 as well as랑 much like랑 containing,이랑 during이랑 이렇게 들어있어서 지금 네 가지의 뜻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문제는 이거를 봤을 때 학생들이 이제 구조 분석이 잘 안 돼서 도대체 이걸 해석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잠깐 해석은 대충 때리겠지만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몰라서 구조가 헷갈렸던 이제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를 이제 저한테 많이 물어봤던 문제가 되는데요. 항상 구조 분석의 기본은 뭐라고요? 기본 동사를 잡는 거고 그럼 얘가 ask를 했어요. 요청하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문장을 보실 때 어떤 팁을 드릴 수 있냐면 이 문장 안에서 make랑 have랑 let 있죠. 예, make, have, let 요 세 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사역 동사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 문장 안에서 이렇게 make나 have나 let이 딱 보인다. 그러면 아, 이건 혹시 사역 동사라서 O 형식의 이 사역 동사 표현을 묻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잠깐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토익은 문제를 보면서 그냥 막연하게 바로 해석으로 들어가면 실수하기가 쉬워요. 보기를 보시고 이 질문을 잘 뜯어보신 다음에 아, ETS가 지금 이런 걸 묻고 싶구나. 이거를 예측하시면서 가시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have가 있을 때 여러분 have 뒤에는 뭐 pp도 올 수 있고 가지다라서 명사가 올 수도 있지만 뒤에 봤더니 sign이고 that was broken 여기까지가 쭉 갔어요. 그럼 이 that부터는 sign을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이 sign이 지금 핵심적인 명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have가 가지다라고 하면 sign을 가지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이 사인을 가지다, 가지라고 요청하다 말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거는 have는 가지다가 아니라 아, 사역동사 시키다가 되겠구나. 여러분 약간 이렇게 이 프로세스를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시키다가 사인한테 어떻게 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사역동사는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목적어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투부정사에서 to를 빼고 동사에 원형을 쓰는 문제가 있는데 이 목적어에 따라서 뒤에가 동사 원형인지 아닌지가 이제 바뀌게 되죠. 만약에 이 목적어가 사람이야. 그러면 사람에게 이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to를 떼고 동사 원형을 쓰면 예를 들면 제가 read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시켰습니다. 내 학생에게 책을 읽도록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사 원형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아닙니다. 사물입니다. 그러면 시키다라고 할 때 얘가 직접적으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쓴다? 여기다가 PP 분사를 써서 이 목적어가 사람이 아닌 대상이 이렇게 이 상태가 되도록 시킨다. 이렇게 여러분이 잡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사인은 지금 벌써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인이 지금 이 대절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지금 꾸며주는 거고 얘가 fixed 요 자리에 보이죠? 요게 바로 PP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인이 수리가 되도록 시켰다. 지금 이 구조가 됩니다.
다시 보이십니까? 자, have 여기에 목적어 그리고 fixed PP 여기가 목적 보호 자리예요. 그래서 이 사인이 fixed 이제 고침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도록 시켰다. 이 부분이 되는 거고요. 요 대절부터 해서 그래서 요 flood까지가 이 사인을 꾸며주는 형태라서 여기는 간단하게 홍수 동안에 요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홍수 동안에 부서진 사인이 수리되도록 시켰다. 이런 문장 구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자체가 flood는 뭐 during을 찍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요. 여러분 이 have를 보시고 사역의 구조를 파악하는 이런 문제까지 한번 제가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사물일 때는 PP, 사람일 때는 동사 원형 이렇게 쓰는 구조가 나온다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네. 자, 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 실수하실 수 있는 구조를 좀 모았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실수가 좀 많이 일어나는 문제인데요. 일단은 ABCD를 봤을 때 여러분이 그냥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막 찍어야 돼서 급하게 찍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주어 부분이고 needed 동사 나왔네. 그러니까 동사 나왔으니까 얘가 달려있는 depending on 이렇게 그냥 찍고 많이 넘어가는 거죠. 실제로 depending on이 답으로 된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일단 체크하실 때 needed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게 동사면 앞에 주어가 뭐합니까? personnel의 number 이게 사실은 주어거든요. 그럼 number의 뜻은 더기 때문에 무엇의 수라는 뜻이죠. 그럼 이 수가 필요로 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묶여줘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묶여지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이 자리가 동사가 되어서 어떻게 준비하는데 요구되어진 수라고 이 괄호친 부분이 바로 꾸며주는 그 수식어구에 해당하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동사를 이 자리가 동사 자리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주어는 여기 number of personnel 여기다가 여러분이 동사를 맞춰주시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the number는 여러분이 수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a number of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the number of라는 개념도 알고 계시죠? number of는 그냥 여러분 쉽게 많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많은은 뭐랑 비슷하게 생겼냐면 얼랏 of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얘 그냥 많은이란 뜻이고요. 많기 때문에 뒤에는 복수 명사와 그 다음에 복수 동사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똑같이 수가 하나는 아니기 때문에 뒤에는 복수 명사가 들어가는 건 맞는데 동사가 이 주어가 뭐뭐의 수죠. 이 수가 주어기 때문에 동사는 단수 동사 취급을 한다. 일단 요거까지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넘버가 일단 주어기 때문에 단수 동사는 동사에 s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C번 depends on 요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빨리 찍어서 틀리신 분들은 정리해 주세요. 내가 너무 급하게 찍다가 실수하지는 않는지 요거를 꼭 체크를 하고 가야겠습니다. 네. 자, 여기 지금 보이시죠? 따라, 그 다음에 의지하다, 신뢰하다 달려있다. 이 동사하고 depending on도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우리 5번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제가 이제 구조 문제를 준비를 했는데요. 구조를 한번 보시면 A, B, C, D가 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A는 벌써 접속사, B도 as well as고, C번이 in order to, 그 다음에 in addition, 다 비슷하게 생긴 일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해석도 얘도 뭐 게다가 더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 더해서 다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보기에서 만약에 as well as를 보게 되면 얘가 상당히 답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혹시나 얘를 묻지는 않을지 하고 구조를 조금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구조는 as well as는 앞에 거랑 뒤에 거가 구조가 같죠. 그래서 앞에 명사, 뒤에 명사, 앞에 뭐 동사, 동사 이렇게 같기 때문에 보통은 명사구, 명사구로 연결하죠. 요거를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새로운 패키지 트래킹 애플리케이션이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앞에가 current location 여기가 지금 명사구가 하나가 던져졌고 뒤에 봤더니 estimate delivery date 여기까지가 또 하나 명사구가 던져졌죠. 그래서 명사, 명사구 이렇게 같은 것끼리 구조를 연결했기 때문에 여기는 as well as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in order to는 뒤에 to 부정사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붙죠. in order to 부정사. 그리고 in addition은 만약에 in addition to라고 하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전치사가 돼요. 그래서 뒤에다가 명사가 와도 되는데 여기는 지금 in addition까지만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in addition 더해서 그 다음에 얘는 뭐 이렇다 이런 식으로 얘가 부사 형태로 쓰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이렇게 오지는 않겠죠. 그래서 정답은 as well as이고 구조가 이렇게 같을 때 이렇게 A랑 B랑 같은 거를 연결할 때 쓴다. 요거를 여러분이 꼭 한번 체크해 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6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 제가 이제 부사 어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렇게 몇 번에 등장했던 어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텍스트북이 있고요. 배송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to the campus로 이제 배송이 되어집니다. 어시스턴트에 의해서 해석 자체는 이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사를 때 보시면요. greatly가 대단히 크게란 뜻이죠. 그래서 대단히 배송됩니다. 크게 요건 이제 쉽이랑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timely, 시간에 맞게 배송되나 harshly는 엄격히, 엄하게, 이것도 약간 이상하죠. 그렇죠? typically는 우리가 전형적으로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얘는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요새 이렇게 현재 시제를 같이 붙을 때 typically가 답이 되는 케이스들이 꽤 있습니다. typically는 여러분이 그래서 전형적으로 외우지 마시고 현재 시제가 뭐죠? 반복, 습관, 일반적인 사실이죠. 그냥 늘 그래, 항상 그래,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typically도 보통 이렇게 배송이 돼. 약간 요 정도 뉘앙스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ypically, 보통, 일반적으로 어시스턴트에 의해서 배송이 됩니다. 이런 뉘앙스라서 typically가 답이고요. timely를 굳이 껴넣자면 뭐 적시에 이렇게 해서 배송됩니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한국말이고 얘는요 부사가 되긴 하지만 보통은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익은 다 형용사로 나오고요. 이게 명사에다가 원래 ly를 붙이면 형용사죠. 그래서 시기적절한 때맞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동사 사이에 부사 형태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typically가 돼서 이게 전형적으로만 꼭 가지 마시고 보통 그래, 제너럴리하게 그래. 이 의미도 여러분이 꼭 체크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7번 한번 볼까요? 네, 7번을 한번 보시면요. notify가 나오죠. 우리 항상 먼저 보기를 보기로 했었죠. 그럼 보기를 봤을 때 notify가 눈에 띄었으면 여러분이 형식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 notify랑 같이 가는 게 inform, notify, assure, 그 다음에 remind까지 같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그냥 대절, 그 다음에 뭐 알리다, 이게 announce 같은 경우는 대시야. 근데 inform, notify, assure는 중간에 누가 들어간다? 알려야 되는 대상이 중간에 들어가야 한다. 여러분이 요거를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적어가 나오고 어떤 사실을 이렇게 가고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of나 about something 이런 식으로 써준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만약에 수동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 이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나오고 얘가 공지가 됩니다. 또는 이렇게 확신이 됩니다. 수동 형태로 나오고 여기 나오는 대절이나 of가 그대로 밑으로 떨어져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통지받고 공지받고 확인받고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게 이제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신다? 이 대절의 앞에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단어들이 뜨면 대절 앞에 목적어가 있다. 그러면 능동. 만약에 대절 앞에 목적어가 안 보인다. 그러면 아 얘는 수동태로 목적어가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럼 지금 보시면 all finalist가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받을 수도 있죠. 물론 모든이기 때문에 하는 것보다는 받는 게 훨씬 더 맞긴 합니다. 여기 바로 of가 보이죠? 그래서 of가 있는데 앞에 받는 대상이 안 보이네요. 그 얘기는 이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나갔다는 얘기니까 얘는 뭐가 돼야 됩니까? 수동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수동태를 찍는 형태가 되고요. 지금 여기서 수동태를 찾아보시면 수동태는 항상 비동사 PP 형태라는 거. 맨 끝이 PP가 중요하고요. 이렇게 ing면 무조건 수동이 아니기 때문에 제끼시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수동태인 비동사 PP인 정답은 B번. have been notified. 얘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동태는 이제 매달 출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억하시고 특히 이 네 단어 inform, notify, assure, remind까지 기억을 해주시고 뒤에 이 대상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꼭 체크를 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as of 있죠. 이것도 여러분 가끔 기억을 해주세요. as of는 이때부로, 이때 일자로, 이때 시간부터 해서 이것도 참고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되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 8번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자, 8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학생들에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대충은 알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정확하게 쓸 것인가 이거를 좀 헷갈리는 문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컨스트럭션 슈퍼바이저가 익스펙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목적어가 투부정사 되도록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분이 되는 거죠. 대중에게 이렇게 되고요. 사실은 빈칸에 바로 따지면 돼서 no랑 then이랑 사이에 들어가는 게 뭔가 이거를 그냥 찍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는 학생들이 이제 바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late는 워낙 시험에 late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lately는 뭐냐면 최근에죠. 예, 그래서 lately는 recently랑 뜻이 비슷해서 얘는 지금 같이 나올 수 있는 게 시간에 이 시제를 물을 때 같이 나오죠. 그래서 과거나 현재 완료 시제가 같이 나오는 게 바로 recently나 lately입니다. 요거를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latest죠. 요거는 최신의라는 뜻이라서 얘랑 같이 나오는 collocation은 이제 latest version이거나 아니면 at the latest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같이 묶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억해 주세요. late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죠. 늦은, 늦게 이런 뜻이고 later 이거 ER 붙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교급에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이거는 나중에, 후에, later 이렇게 돼서 여기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no later than이죠. 그래서 이때보다 더 늦게는 안 돼. 이 뜻이에요. 이때보다 더 늦게는 안 돼. 그래서 이 뜻은 적어도 이때까지는 해주세요. by랑 똑같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no later than 한꺼번에 이렇게 살짝 외워주시고 그리고 later this year 이렇게 보이죠? 이것도 최근에 출제가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늘 이번 해 늦게, 늦은 이번에 늦게 약간 요 정도 이렇게 해서 미래적인 표현으로 같이 쓸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late가 헷갈렸던 분들은 정리해 주세요. lately, 그 다음에 latest, late, later 이렇게 해서 정답은 no later than 네,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9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어휘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전치사하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9번에 보시면 이 문제를 봤을 때 이 복화가 되게 복잡해 보입니다. complement, disturbance 이렇게 되게 길어가지고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데 이걸 이제 처음부터 이제 학생들이 해석을 넣죠. 아까 레이리스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최신의 서베이가 이 결과들이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면 대절이고 이것에 새로운 자동차가 benefit이야. 그럼 여러분 이거를 해석을 대충 뭉뚱그려서 때리시면 compliment인가? 뭔가 compliment 칭찬인가? disturbance 방해 뭐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해석으로 그냥 넣으려고 해서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 해석을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compliment는 칭찬, 찬사, 경의, 뭐 안부 뭐 이런 뜻이 있고 그다음에 disturbance는 방해하다가 기본이죠. 방해, 폐해, 소란 뭐 이런 게 이제 disturbance가 되고요. accomplish는 성취라는 거죠. 그래서 업적, 공적, 제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최신 서베이가 이 자동차를 뭐 업적을 이뤘다는 건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데요. 지금 앞에를 다시 돌아와 보면 여기서 핵심은 outweigh죠. 예, 요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명사 형태로 우리가 weigh, 무게거나 밸런스거나 넘버리거나 이거를 명사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약간 난이도가 있죠. 근데 이게 동사로도 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요거 부분을 잡아줘야 이 단어의 정확한 이 해석이 풀릴 수 있다는 거. 이제 요거를 보시는데요. weigh가 원래 무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무게를 재다라는 동사가 있고요. 그러면 out이 들어가면 이제 무게를 재는 건데 그 무게보다 넘어선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무게를 넘어섰기 때문에 얘보다 능가하다, 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얘랑 같이 가는 게 outbalance예요. 그래서 balance가 원래 균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균형을 맞춘 것보다 더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균형보다 넘어가는 거라서 이거보다 훨씬 더 능가해, 이거보다 중요해. 이 outweigh랑 outbalance랑 같이 갈 수 있다는 거, 얘도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넘버가 수죠. 근데 수가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얘보다 수가 우세해, 많아. 이게 바로 이제 outnumber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가 이 outweigh가 벌써 딱 비교 포인트가 되는 거니까요. 새로운 자동차에 이게 어떻게 넘어서는 거죠. 이 부분이 넘어서는 겁니다. 그의 benefit, 장점들을 넘어가는 겁니다. 이기 때문에
제가 뜻 보여드렸죠? 자, outweigh를 기준으로 그럼 답이 뭐겠습니까? 이 benefit과 대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shortcomings로 가야 되는 거죠. shortcoming 짧은 점, 그러니까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단점보다도 여기 있는 어떻게 해요? 단점이 그것의 장점을 넘어섭니다. 약간 요렇게 해석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비슷하게 힌트로 잡을 수 있는 복화를 잡는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어쨌든 이 단어들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나왔을 때 확 잡아서 여러분이 힌트로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파트 5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10번은 이제 전치사 문제고요. December 블라블라가 attempting 여기가 지금 동사 부분이고요. 지금 포터블 유닛입니다. 그리고 뒤에 봤더니 next month renewable energy 너무 길죠? 그랬더니 핵심만 잡으세요. 그래서 다음 달에 요거 필요 없고 엑스포 요것만 잡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업그레이드를 시도하고 있죠. 어떻게? 엑스포랑 같이 어울리는 거 적어보세요. 그럼 해석을 제가 적어왔어요. 아파즈브람은 반대에 상반되는. 그럼 엑스포 상반되는 인스파이러 불구하고 엑스포에 불구하고 이상하죠? In addition to 엑스포에 더하여. 그럼 얘에 더해서 얘해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이상해서 ahead of를 잡아주셔야 되죠. 어떤 사건, 이벤트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벤트가 있기에 그보다 미리 앞서서 이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얘가 ahead of, 얘보다 빨리 엑스포가 있기 전에 걔보다 앞서서 업그레이드를 시도를 합니다. 요 말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ahead of 정리해 주시고 전치사고 정리해 주시면 된다는 것.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 파트 5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께서 놓치셨던 부분들 있으시면 정리를 해주시고요. 특히 조심하실 게 뭐다? 구조.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없다고 너무 대충 보시고 찍지 마시고 내가 정확하게 동사를 잡았는지 주어랑 동사랑 할 말들을 매치를 했는지 그거를 꼭 체크를 해보시고 여러분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파트 6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6은 오늘 제가 노티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공지고요. 일단 11, 12, 13, 14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뒤에 있는 문제를 한번 바로 넘어가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1번에 일단 리처드 보이스라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nationally recognized 있죠. 요거 일단 토익에서 되게 잘 나오는 단어죠. 이게 원래 인식하다, 인정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보통은 인정 이렇게 나오죠. 뭐 공로를 인정하거나 뭐 이렇게 가는 거라서 얘는 지금 PP 형태라 인정받는 1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디서? 온라인 광고와 프로모션 분야에서 인이라는 전치사는 항상 어떤 분야를 나타낼 때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인정받은 이것입니다. 근데 밑에 봤더니 미스터 바로 보이죠? 네, 미스터 B라는 분이니까 이분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정받은 이 4개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가 authorization 이게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얘는 이제 허가, 권한을 부여. 그럼 사람한테 아니겠고요. authorized는 이제 명사가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authority 이 부분 보이시면 이게 권한이랑 권위의 뜻을 쓰일 때는 불가산 명사입니다. 근데 권위자라는 뜻을 쓰일 때는 가산으로 쓸 수 있죠. 사람한테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C번이 맞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인정받은 권위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11번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2번 한번 가볼게요. 이 분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뒤에 봤더니 17년 동안 기간이 나왔네요.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그 기간 동안에를 뜻하는 건 현재 완료가 되겠네요. D번 쭉 일을 해왔습니다. 정답은 D번으로 갈게요. 자, 이제 1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설션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말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give lecture, 그쵸? 강의를 합니다. 어떤 거냐면 그 강의가 쓸 수 있는 건데 real world 테크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real world는 정말 실제 세상이죠. 그래서 실제 이 업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의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테크닉들을 어떻게 강의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중간에 이 문장 삽입하는 인설션이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이건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계시죠? 항상 여러분 이 영어는 말이기 때문에 이 4개 중에서 어떤 거를 넣어도 사실은 다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말 되는 걸 찍으시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이 앞문장과 뒷문장과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관련을 시킬 수 있는가
있다. 요거를 여러분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문장의 핵심과 뒤에 문장의 핵심 또는 연결하는 그러한 키워드들을 잘 잡아주셔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앞에는 강의를 하다가 핵심이고 뒤에는 뭘 잡아줘야 되냐면 첫 번째 as a result 같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말들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결과적으로 라고 나왔다는 건 앞에가 원인이 돼야지 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로 이렇게 됐다. 이런 말이 되겠죠. 또는 지시어가 있으면 잡아주시고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이 사람의 그래서 청중들이 받을 건데 invaluable practice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자, invaluable이라는 단어는 되게 어려운 단어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좀 잘 쪼개보시면 괜찮을 수 있어요. 일단 value가 뭐죠?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치 있는 거고 in이 들어가면 선생님 그냥 네거티브 아닌가요? 반대할 때 원래 in을 쓰는데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in이라는 이 접두어는 두 가지 기능이 다 있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반대말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얘가 좀 더 그 말을 into 정말 그 안으로 강조할 때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가치 있는 건데 in이 붙이면 좀 더 가치 있는, 그러니까 좀 더 귀중한, 매우 귀중한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invaluable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우 귀중하고 매우 유용한 이렇게 의역할 수 있겠죠. 매우 유용한 practice들을 이제 받을 건데 어떤 거냐면 apply랑 to 보이죠? 이 이론을 실제 마케팅 엔디버에 요거는 무슨 뭐 노력도 있고 행보도 있고 뭐 프로젝트도 있고 여러 건데 여기 분야에서는 실제 마케팅 분야에서 마케팅 프로젝트 이 정도로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정말 유용한 프랙티스를 청중들이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앞에서 강의를 하고 뒤에서 그 결과로 청중들이 좋은 어떠한 그러한 수단을 얻게 된다면 여기서 연결되는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원인을 봐야 되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A번부터 가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정답이죠. 그러면 자 일단은 관련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가 뭐냐면 give lectures 강의를 할 건데 하나는 뭐냐면 to involve 관련을 시키는 거죠. 청중들을 인이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분야를 나타내는 전치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소셜 네트워킹 캠페인이라는 분야에 청중들을 관련을 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참여하게 만드는 거다. 이건 거죠. 그러면 청중들이 여기가 핵심인 거고 걔네들이 실제 네트워킹 캠페인을 어떻게 관여이 되고 참여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그 들은 청중들이 정말 귀하고 유용한 실제에다 적용할 수 있는 프랙티스를 얻게 될 것이다. 정말 자연스럽죠. 그래서 정답은 A번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가 안 되는 게 왜 그런지를 이유를 보면 during his time, 자 여기 회사에서 보냈던 그 시간 동안에 그 사람이 몇 개 직원 이벤트를 실행을 했습니다. 뭐 이거 뭐 청중이 나왔으니까 이벤트를 했다 이렇게 보기가 쉬운데 요거는 지금 이벤트랑은 전혀 상관이 없죠. 강의가 나왔으니까 그 강의에 대한 내용들과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청중이 나왔다고 반갑다고 찍으시면 안 됩니다. 핵심을 보셔야 돼요. 청중들은요 요구를 받는데 workplace recommendation을 제출하래요. 이게 여러분 상관 있나요? 이 사람의 강의랑은 전혀 상관이 없겠죠? 탈락입니다. 자, 그 사람이 받았는데요. 학위를 받았습니다. CL을 해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의하고 그 결과로 청중들이 어떤 걸 얻었고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A번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마지막 14번입니다. 일단 강의를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small number of seats가 remain 남아있다. 그러니까요. 당연히 반전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강의는 하는데 좌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오세요가 맞겠죠. 정답은 그래서 however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파트 7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7은 제가 오늘 더블 패시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학생들이 많이 헷갈렸고 또 시험에서 잘 포인트로 나오는 것들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메모고요. 이 메모는 이제 전 직원들한테 보내는 이제 회람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뒤에를 봤을 때 메모 연결과 밑에 봤더니 customer details 여기에 대한 어떤 컴플레인 폼이기 때문에 딱 봐도 뭔가 이제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걸 체크를 하시면 될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전체를 한번 보시면요. 메모에서 여기 직원들한테 보내는 거고요. 여기 subject가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 부분입니다. 이제 이거 subject이기 때문에 진짜 핵심이 뭔지를 보시면 일단 우리가 이 회사의 직원에 대한 이 감사 프로그램으로서 우리 회사가 파트너를 맺었죠. 얘네랑 파트너를 맺었습니다. 왜? 핵심이 제공하기 위해 스태프들한테 할인된 가격으로 모바일 폰을 이제 서비스 플랜까지 제공을 하는 거겠죠? 네, 여기까지. 그럼 우리가 주제는 뭐냐면 직원들한테 할인가로 해가지고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이 모바일 서비스 플랜을 제공을 하겠다. 이제 여기까지가 핵심 주어가 되겠네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구체적인 이러한 디테일들가 나옵니다. 그래서 직원들인데 이쪽에 등록을 한 사람들 있죠? 네, 이거는 이제 어차피 읽을 거니까 나중에 문제 읽으면서 한번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먼저 가보면요. 15번입니다. 자, 이 메모가 왜 쓰여졌습니까? 일단 이게 주제가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직원들한테 리마인드를 시키려고 not to use, 쓰지 마세요. 회사 폰을 쓰지 마세요. 개인 전화하는데 쓰지 마세요. 이게 주제일까요? 이상하죠? 두 번째, 발표하려고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이거 맞겠죠? 특별히 할인된 가격으로 직원들한테 주겠다. 그럼 이게 특별한 혜택이 맞으니까 정답 B번 이렇게 갈게요. C번은 직원들한테 권장을 하는 건데 갱신하세요. 그의 현재 폰 서브스크립션 구독을 리뉴하세요. 지금 있는 걸 다시 리뉴한다기보다 정말 할인된 가격으로 합병을 하면서 얘가 어떻게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새롭게 좋은 플랜을 주겠다기 때문에 B번이 가장 적절하겠죠. D번에 직원들한테 알려주는데 sign up 해주세요. 여기를 이제 mandatory가 필수인가? 이거 여러분 조금 더 읽어보셔야 되겠지만 일단 필수라는 말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제공을 하는 거니까요. 정답은 일단 B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16번부터 한번 먼저 문제를 읽어보시면 activation fee에 대해서 알려주세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다시 메모로 가서 activation fee라는 키워드를 찾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한테 할인된 가격으로 주겠다. 좋은 혜택을 주고 있고요. 이제부터 activation fee를 찾아봅시다. 직원들인데 걔가 결정을 하죠. 등록을 패밀리거나 개인의 individual service plan으로 얘네들이 이제 등록을 하는 애들은요. 20%거나 15%를 받고요. 우리 activation fee를 찾아볼게요. 이제 구독할 때 두 달 할 때 걔가 이제 받게 될 거고요. 더하여서 이제 이게 두 번째가 되는 거죠. 더하여서 드디어 나왔네요. 우리의 키워드 activation fee가 있는데 이거를 뭐 개통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통비가 waived, 이 단어 되게 중요하죠. waive가 면제,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데 안 받게 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안 내도 돼. 이 waive를 시켜줍니다. 따라서 이거는 너한테 엑스트라, 추가적인 25불을 절약할 수 있게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구독은요, 12개월이고요.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는데요. 이 기간이죠. 만약에 서비스가 다시 갱신되지 않으면 자동 취소도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액티베이션 피가 나왔으니까 볼 수 있는 걸 가볼까요? 추가적으로 25불을 절약할 수 있게 해준대. 개통비 안 내도 돼.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개통비가 원래 25불짜리라는 얘기겠죠. 정답은 A번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걔가 인스톨먼트가 뭐냐면 할부거든요. 그럼 할부로 이런 말 나온 적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B번 탈락이고요. 걔가 이제 리펀이 될 건데요. 1년 다음에 다시 환불될 것이다. 이런 말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게 추가가 될 건데 첫 번째 두 개 비례 추가가 될 것이다. 이런 말도 한 적이 없고 액티베이션 피가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물어보는 건 웨이브가 되는지 그 웨이브란 복화를 알고 있는지를 사실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제가 된다면 이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25불의 가격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정답은 A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17번입니다. 그렇다면 얘에서 지원을 할 때 요구되는 게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메모로 가볼게요. 지금 얘는 고객이 컴플라이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메모로 가야 되겠죠? 그럼 메모에서 직원들이 이제 이 어드밴티지를 이용할 수 있는 건데요. 이따 서비스로 이쪽을 전화를 주세요. 그리고 이제 본격 지원하는 그 프로세스가 나오겠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요 또한 보내지는데 이쪽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원을 할 때 스태프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들의 직원 넘버, 그 다음에 워크고요, 이메일 주소, 그리고 또한 크레딧 카드 넘버도 제출이 돼야 됩니다. 얼롱이드 함께 보이십니까?
valid 유효한이죠. 그래서 유효한 형태의 포토 아이디도 제시를 하시고 뭐 driver's license나 이런 애들이 좀 필요를 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요 중에서 우리가 요구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직원 넘버 있었고 이메일 애드레스 있었고 크레딧 카드 있었으니까 정답은 A번이겠죠. 프로모셔널 코드는 너라고 하는 적이 없었네요. 예,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18번과 19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18번이 학생들이 약간 어려워했던 문제가 되고요. 19번은 이제 이 밑에 이메일을 읽어주면 이제 금방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개를 문제를 지금 한꺼번에 읽어볼게요. 그래서 18번에 다음 중에서 일 것 같은가? 추론이겠네요. 이 사람에 대해서 뭐가 사실일 것 같습니까? 그리고 19번에는 이 사람이 얘한테, 이 회사한테 뭘 하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지문으로 가서 두 번째 지문이 라이언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메일 주소가 나오고요. 이제 디테일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글의 방식을 보시면 이제 풀리겠죠. 그럼 첫 번째가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자, 내가 6월 달에 내 폰을 개통을 했습니다. Reading about the special deal. 그래서 우리 회사랑 같이 얘가 뭔가를 준다며. 그래서 내가 개통을 했죠. 이건 여러분이 굳이 읽지 않으셔도 위에서 메모에서 얘기했던 거랑 지금 그대로 같이 상황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이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프로모셔널 매터리얼 때문에 일단은 내가 내 회사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죠? I do not have to pay an activation fee. 이 부분. 일단 내 서비스에서 안 냈어요. 그죠? 그리고 또한 안 내도 되고요. 낼 필요가 없어. 또한 여기에 있는 이 직원이 얘기해 주기를요. I spoke to 내가 얘기한 사람인데요. 전화로. 이 사람이 나한테 확인을 시켜줬어. 내가 이거 사인했을 때 그래 안 내도 돼. 여기까지. 액티베이션 피 안 내도 된다. 여기까지였어요. 이제 그러나부터가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I have been charged죠. 이 PP. 오늘 아까 송태 기억나시죠? 내가 charge를 당한 겁니다. 액티베이션 피를요. On my first month's billing statement에 액티베이션 피가 왜 나왔죠? 이건 거죠. 그래서 액티베이션 피가 나왔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please부터가 진짜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remove, 제거해 주세요. 이 fee를 내 빌에서 그리고 mail me, 나한테 메일을 주세요. 자, 요 부분이 사실은 ETS가 묻고 싶었던 부분이죠. 결국에 영어 시험은 복화 시험이죠. 복화를 여러분이 알아야지 사실은 답을 낼 수 있는 거죠. amended가 어떤 뜻이냐면 수정됨 이란 뜻이거든요. 이 mend가 이제 고치다, 수정하다, 개정하다의 느낌이라서 amend, 뭐 amend, 그냥 mend 다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게 수정된 버전으로 보내주세요. 이죠. 그래서 just be sure, 혹시나 해서 말인데요. 확실하려고 지금 하는 말인데요. 15%의 할인도 계속 돼야 돼. 이 정도 느낌. 되셨죠? 자, 그러면 답을 한번 내볼게요. 자, 일단은 19번부터 바로 풀리죠. 이 사람이 지금 해달라고 하는 거는 핵심 단어, 우리 amend, 고치다, 수정하다, 개정하다 요 느낌. 그럼 요거의 버전을 보내주세요라고 했으니까 corrected 이게 paraphrasing 단어겠죠? 그래서 수정된 billing statement를 보내주세요.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A번으로 답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9번까지 해서 이제 2번 지문에서 문제를 풀었는데요. 이제 나머지가 18번이거든요. 그러면 이 두 지문의 연계 문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반드시 연결을 풀어야 되겠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이 지문을 이렇게 한번 내용을 쭉 읽었는데 문제는 연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연계 포인트를 잡아주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게 학생들이 어려울 거 오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를 보실 때 뭐가 보이죠? 크게 숫자들이 보이긴 하죠.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니 이 respectively라고 하는 복화가 있거든요. 여러분 요게 나왔을 때 꼭 여러분이 체크를 하시고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respectively는 무슨 뜻이냐면 각각이란 뜻이죠. 그래서 여기가 family도 있고 individual service plan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플랜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 플랜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각각이 들어가서 가족은 20%, 개인은 15%의 할인이 들어가게 된다. 각각. 그러면 이건 지금 순서에 따라서 가족이니까 앞에 거라 20%고 그다음에 각각이니까 개인은 15%고 요 부분을 잡아내는 거죠. 그래서 respectively가 들어가면 사실은 요거를 묻고자 하는 거고요. 따라서 이 사람이 지금
똑같이 나온 숫자가 바로 15라는 숫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괜히 쓴 게 아니겠죠. 그래서 하필이면 여기까지는 지금 말이 끝났어요. 그래서 수정된 버전을 보내주세요. 이게 하나로 끝났고 그 다음에 15가 나왔다는 건 이제 연계를 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15% 할인을 받는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무슨 플랜을 짰다? 여기서 individual service 플랜을 했다. 이거는 정말 100% 확실하죠. 가족이 20이고 이거 15%를 받았으니까 개인의 서비스 플랜을 했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답은 C번으로 이렇게 찍어주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여러분께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트 5에서 10개를 풀어봤고요. 특별히 이제 구조 잡는 문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줄을 봤을 때 대충 찍어가지고 풀지 않는 문제들을 좀 한번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파트 6과 파트 7에서 이제 유사한 복화라든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복화까지 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 맞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이제 복습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틀린 부분을 반드시 오답 정리를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해서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야 합니다. 시험 직전에 충분히 공부했던 거를 다시 반복해서 가시고 시험 때 다 풀어놓으시고 그래서 꼭 시험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신촌파고다 종교교육 제2호 강사였고요. 여러분 6월 말 시험도 잘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